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안과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앨리스 원더랜드 신드롬, 여러분들 책 재밌게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사물이 때로는 가깝게 보일 때도 있고 또 멀리 보일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백밀러를 보면은 백밀러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우리가 이제 백밀러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록 렌즈를 쓰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시야가 넓지만은 사물이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백밀러를 볼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무의식 중에 갑자기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래서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날 앨리스를 보면은요, 앨리스가 지나치게 커지기도 하고요. 또 지나치게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름이 나온 것이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후군은 시각적 또한 거리 왜곡 또 사람의 형태의 변화, 시간 인식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신경학적 증후를 통틀어서 우리가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갑자기 사람 얼굴이 크게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물체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기 왜곡, 예를 들어서 물체나 사람이 실제로 작게 보이는 마이크롭시야, 또 물체나 사람이 실제로 크게 보이는 마크롭시야를 호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나 물체 형태가 이제 왜곡돼 있어 얼굴이 지나치게 크고 몸이 너무 작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거리에 지나치게 물체 있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가깝게 느껴지거나 하는 이런 거리 왜곡, 또한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듯한 느낌, 천천히 듯한 느낌, 시간 왜곡까지 발생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비욘드에서 정진희 선생님하고 신경외과의 사랑에 빠진 의사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때 이제 라이브로 제가 Q&A를 가졌는데 한 시청자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주셔가지고 채팅창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 지금은 12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언젠가는 갑자기 이제 물체가 지나치게 크게 보였다가 또 정상으로 보였다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데, 안과에 가도 눈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이가 자꾸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인데요. 만약에 이때 답을 드렸던 내용은 아이가 특별히 그때 의식을 잃거나 그런 간질 현상이 아니고 또 머리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이거는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이고 가장 흔한 원인은 그 나이 때에 편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 우리가 편두통의 증상이 편두통에서 두통이 꼭 따라오지 않을 수 있고 시각 증상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일런트 마이그레인 이큐바란트 말을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 오로지 시각 증상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통 자체가 반드시 편두통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미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날의 앨리스 증후군을 보이는 우측 뇌측두엽 뇌경색 일례인데요. 환자분께서 이렇게 뇌경색을 앓고서 이렇게 사람 모습이 얼굴이 지나치게 크게 보이고 몸이 작게 보이고 이러한 왜곡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이거 제 선생님 뭡니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재밌게 케이스 리포트를 했던 논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뇌의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질, 우리가 또한 감염 때문에 해서 뇌수막염을 앓거나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10대에서 20대에는 편두통, 또한 고령에서는 우리 뇌졸중이나 뇌종양들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시각 왜곡을 우리가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 더 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편두통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지나치게 어린 아이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간질일 수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나이가 드신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의심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별 문제 없이 회복되면서 또한 장기간 있는 경우, 악화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야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어서 팔다리 마비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거 동반되는 경우, 아니면 무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이제 간질 같은 경우 눈에 애들 깜빡깜빡거릴 수가 있죠. 이런 거 동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 검사를 위해서 아이 같은 경우 뇌파 검사, 아니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MRI 검사를 같이 시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양한 시각적 증상, 물체가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거나 멀리 있거나 가깝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앨리스 원더랜드 증후군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흔한 원인은
편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